중국 절강성 이웃시. 이웃시에서 열리는 도매 시장은 세계 각국에서 온 바이어들로 북적입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유럽 등 세계 190개국에서 온 바이어들이 컨테이너 단위로 물건을 싣고 있다. 중국 바이어를 비롯해서 매일 15만 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든다. 중국의 소상품 도매 시장. 소상품이란 일상 잡화를 말한다. 16,000여 종의 상품 진열대가 3층 건물을 가득 메우고 있다. 볼펜 한 개에 3센트예요. 한 상자를 사면 총 30개니까 90센트네요. 이 배낭의 가격은 1달러 30센트예요. 가방끈도 튼튼하고 보시면 알지만 아주 잘 만든 물건이죠. 조금만 더 깎아주세요. 안 돼요, 그러면. 참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깎아주십시오. 인도에는 이런 시장이 없습니다. 세계 어딜 가도 볼 수가 없죠. 여기 오면 제가 원하는 걸 다 살 수가 있습니다. 뭐든 다 있으니까요. 중국 상품이 수더니 시장들을 거의 점령했어요. 만일에요, 중국 상품이 세상에서 없어진다면 말입니다, 우린 살아갈 수가 없죠. 그 정도로 우린 이제 중국 상품에 모든 걸 의존하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 저가 전략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제 중국 회사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좀 더 확대시키길 원한다. 중국 최대의 가전제품 제조회사는 미국에 공장을 세우고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회사들은 미국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목한 이란에 지하철을 건설하고 있다. 글로벌 마켓 그 6번째 시간. 일상 잡화에서 지하철 공사까지 전 세계 시장을 누비는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 정부의 전략은 바로 이러한 흐름을 지원하는 것이다. 중동의 산유국 아랍에미리트 연방. 2002년 12월 1,500명에 달하는 중국인들이 단체로 이 나라를 방문했다. 모두 자사의 물건을 팔기 위해 중국에서 온 사업가들이다. 그들은 중국 정부가 자국의 상품을 진열하기 위해 만든 전시관으로 향한다. 5일간의 상품 교역 전시회가 열리는 순간이다. 600개 이상의 중국 회사를 이끄는 사람은 중국 상무부 부부장 웨이지엔구어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의 수출 전략을 지휘 감독한다. 개막식에는 아랍에미리트의 연방국 샤르자에서 온 VIP 손님들이 참석했다. 지금까지는 일본과 유럽 상품들이 이 나라를 지배했다. 이제는 중국 상품이 맹렬한 기세로 그 아성에 도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의 제조 하청 공장으로만 알려졌던 이 나라에게는 새로운 도전이다. 나가서 싸우자는 뜻의 주출거. 수출을 대폭 늘리기 위해서 중국은 새로운 시장 개척을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시장은 대부분 중남미와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에 집중되어 있다.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중국 상품의 매력은 값이 싸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중국 상품의 품질이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점점 경쟁력을 얻고 있죠. 이러한 추세라면 중국 상품의 인기는 일본이나 유럽 상품의 인기를 빠른 시간 안에 능가할 겁니다. 아랍에미리트 연방의 전시회는
중국 정부 주도의 자국 상품 판촉전으로 국가 전략 차원에서 추진됐다. 웨이지엔고 부부장이 직접 샤르자의 왕세자에게 중국 상품을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에서 만든 오토바이입니다. 예, 최신 모델이죠. 티빗을 제외한 중국의 모든 성과 자치 지역의 상품들이 소개됐다. 가전제품에서부터 자동차, 기계 설비까지 모든 종류의 상품이 판매를 목적으로 여기에 온 것이다. 우린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이라크로부터 자동차 200대,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로부터 150대를 주문받았습니다. 현재의 반응은 이미 우리가 예상했던 기대 수준을 넘어섰을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중앙아시아에서 4만 명의 사람들이 전시회를 방문했다. 그 계약 성과는 무려 5,300만 달러에 달한다. 이번 전시회는 히메 도시의 유명 회사들뿐 아니라 내륙 지역의 회사들도 참여했습니다. 이 회사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해외 시장에서 자사의 역량을 뚜렷이 드러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의 나라들과 더불어 멕시코 또한 중국을 위한 시장이 됐다. 중국 상품이 멕시코 국내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타격이 심한 분야는 신발 산업. 중국 신발이 이 나라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가격은 멕시코 국내 신발 가격의 절반 정도다. 따라서 메이드 인 차이나 신발이 현지 슈퍼마켓과 시장에서 넘쳐나고 있다. 멕시코 신발 산업의 메카 레온시. 더 싼 값의 중국산 신발이 이 도시를 뒤흔들고 있다. 프레실리아노 나바로 씨는 레온시 외곽에서 신발 제조 공장을 20년간 운영해왔다. 두 개의 공장은 한때 매달 2만 켤레의 신발을 생산해 멕시코 국내 시장에 납품해왔다. 그러나 2002년 나바로 씨는 공장 한 개를 정리했고 그 과정에서 종업원 120명을 해고해야 했다. 한때 매달 10,000켤레의 신발을 주문하던 대형 슈퍼마켓에서 값싼 중국산 신발을 들여놓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대형 슈퍼마켓은 나바로 씨의 회사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통보했다. 멕시코 신발 공장은 하나씩 문을 닫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년 동안 15,000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2002년 7월) 멕시코의 신발 공장장과 종업원들이 시위를 벌였다. 5,000명이 중국 제품의 보이콧을 요구하는 티셔츠를 입고 행진했다. 그리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멕시코 제품을 애용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은 괴물입니다. 괴물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죠. 중국은 세상을 뒤엎으려는 어두운 그림자와 같습니다. 타격을 받은 나라는 멕시코뿐이 아니죠. 중국은 엄청난 위력으로 멕시코의 산업을 근간부터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타격이죠. 그런 위력을 가진 나라가 괴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게다가 멕시코를 힘들게 만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한때 멕시코에 있었던 외국인 소유의 공장들이 하나씩 중국으로 떠나고 있는 것이다. 멕시코 북부, 미국 국경과 인접해 있는 후아레즈 마을. 300개 이상의 회사들이 이곳에 조립 공장을 가지고 있다. 거의 모든 공장들이 외국인 소유다.
멕시코를 세계의 공장지대로 만들기 위해 멕시코 정부는 1965년 마낄라도라 정책을 도입했었다. 원료와 부품들은 이곳으로 관세 없이 수입된다. 인건비가 싸고 미국과 가깝다는 데 매료돼 외국 회사들은 하나씩 공장을 세웠다. 그 결과 공장 수가 3,700개에 달하게 됐다. 그러나 금세기 초 상황이 급격히 달라졌다. 2002년 6월 멕시코 전역이 충격에 휩싸였다. 세계적인 전자제품 제조회사 필립스가 후아레지에 있는 공장 8개의 문을 닫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생산 라인이 중국으로 옮겨가면 1,000명에 가까운 종업원들이 직업을 잃게 된다. 중국에 등장한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불황으로 침체되었던 멕시코에 타격을 주었다. 그리고 마낄라도라 시스템을 가로챈 것이다. 사람들은 이것을 대이동이라고 말한다. 미국 기업에 의해 세워진 이 공장은 지난 22년간 전자부품을 생산해서 주요 전자제품 제조회사에 납품해왔다. 그러나 3년 전 이 미국 기업이 중국에 새로운 공장을 세웠다. 멕시코의 생산 라인은 중국으로 이렇게 급속히 이전되고 있다. 멕시코에서 스위치 한 개당 인건비는 17센트다. 그런데 중국으로 옮기면서 그 비용은 6센트, 즉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태평양을 건너서 운반하는 비용까지 포함한다 해도 중국이 더 싼 것이다. 우리 회사는 처음에 미국에서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싼 인건비를 따라서 멕시코로 왔죠. 이제는 중국에 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만일 라이벌 회사가 간다면 우리도 가야 합니다. 우리만 가지 않으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오전 6시 몇 가지 일거리를 제한한 공장 앞에 고직자들의 긴 행렬이 이어졌다. 이런 풍경은 이제 익숙한 모습이 됐다. 1990년대에는 공장들이 밤낮으로 가동됐었다. 심지어 일꾼들이 부족한 경우가 생기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멕시코 마낄라도라에서 일하는 사람의 수는 20만 명까지 줄어드는 사태에 이르렀다. 어젠 공장 6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공장뿐만 아니라 가게들도 찾아봤죠. 하지만 일자리는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허탕맞힌 거죠 뭐. 이젠 정말 지쳤어요. The Ministerial Conference so agrees. 2001년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인 WTO에 가입했다. 이제 세계 자유교역체제의 일원이 된 것이다. 중국은 경제개발을 위한 발판으로서 WTO 가입을 추진해왔다. 이 순간은 15년간 협상의 산물이었다. 중국이 세계시장에서 선전에 선전을 거듭하자 미국은 그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시애틀. 거의 매일 중국에서 온 컨테이너를 가득 실은 화물선들이 시애틀 항구에 들어온다. 미국에서 중국 상품 수입은 13년 사이에 10배로 증가했다. 2000년 드디어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대미 무역 최대 흑자국이 되기에 이른다. 중국의 불법 수출품은 미국의 가장 큰 골칫거리다. 덤핑으로 미국 시장을 어지럽히기 때문이다. 카피 제품은 유명 브랜드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 이러한 카피 제품은 미국에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세관 담당자들은 엄격한 검사를 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중국의 경제 개발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 보고서는 미국 국회가 설립한 미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가 작성한 것이다. 이 위원회에 의하면 미국이 중국의 WTO 가입을 지지한 것은 중국을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중국의 관심은 세계에서 독보적인 힘을 기르는 데 있었다. 중국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면 동상이몽이었던 것이다. 또한 그 보고서는 미국 중국 간 교역과 투자의 증대가 미국의 외화와 기술을 중국으로 이전시키며 중국군의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중국에 있는 미국 회사들이 기술 이전과 같은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우리가 국가 안보를 말할 때 그것은 단지 군대 문제만이 아닙니다. 안보 문제는 경제적 기반, 기술 기반, 산업 기반,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의 정치적 관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첨단 기술 상품에서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130억 달러에 이릅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체 무역 적자액은 840억에서 850억 달러입니다. 그중 상당 부분이 첨단 기술 상품인 것이죠. 우린 이렇게 묻습니다. 미국이 이길 수 있는 분야는 과연 무엇인가라고요. (54세) 장류민 회장. 그는 중국 최대 가전제품 제조회사인 하이얼 그룹의 CEO다. 2002년 3월 장류민 회장은 미국으로 향했다. 세계 경제의 중심 뉴욕시. 장류민 회장이 이끄는 하이얼 그룹이 세계에 그 이름을 확연히 알린 곳이다. 맨하탄의 자랑인 네오클래식 양식의 빌딩. 전에는 미국은행 그리니치 세이빙스 뱅크 사무실이 있던 빌딩인데 하이얼 그룹이 1,450만 달러에 구입해서 미국 본사를 세운 것이다. 개막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이얼 빌딩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이얼 그룹의 제품은 전 세계 160개국으로 수출된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하이얼 그룹이 특히 가치를 두는 곳은 미국 시장이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하이얼 그룹 아메리카 공업단지. 총 투자액은 4천억 원. 이 공장은 매년 15만 대의 대형 냉장고를 생산한다. 이곳의 인건비는 중국에 비해 10배나 비싸다. 중국에서 온 31살의 공장장이 180명의 미국인 직원들을 감독한다. 왜 비싼 인건비를 부담하면서 미국에서 생산하는 걸까? 하이얼 그룹은 자사 제품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특히 소형 냉장고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제 이 회사는 대형 전자제품까지 사업을 확장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목적하에서 그들은 고객의 요구에 빨리 반응하려면 현지에서 생산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미국 소비자들은 상품에 대한 기준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준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하죠. 우리는 큰 제조회사들과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 제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린 인류 제조회사가 될 수 있죠. (2002년 11월)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장쩌민 당시 국가주석은
개혁과 개방 정책을 요구했다. 해외 자본을 도입해서 단계적으로 발전시키자는 것이었다. 그는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는 중국 기업들의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합니다. 우리에게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WTO에 가입하면서 세계화 시대를 맞이했다. 이제 우리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양성해야 한다. 그 지도자인 장쩌민 주석은 세계적인 인류 브랜드의 개발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중국 공산당 관리들을 위해 마련된 의석. 장리민 회장이 앉아있다. 장리민 회장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대체위원이다. 지금 중국은 활발히 수출하고 있고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 전 세계에 넘쳐나고 있죠. 그러나 중국은 일본과 서구처럼 세계적인 인류 브랜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계 무대에서 중국 산업의 경쟁력이 아직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인류 브랜드가 없다는 건 아주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장리민 회장은 미국 비즈니스 잡지사에서 조직한 각 회사의 CEO 회의에 참석했다. 세계 각국의 기업가들 앞에서 장리민 회장은 중국 기업들이 미래에 대해 느끼는 강한 위기감을 거침없이 이야기한다. 만일 우리가 해외 진출을 하지 못한다면 중국 기업의 힘은 2년 내로 사라질 것입니다. 해외 기업들이 하나둘 급속히 중국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고 싶어하죠. 우리가 기술과 브랜드 파워에서 그들과 동등하지 않다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얼 그룹은 세계로 뻗어나가서 생존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아니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칭다오 하이테크 단지. 하이얼 그룹의 본사가 바로 이곳에 있다. 이 회사의 냉장고와 세탁기 수출은 중국 수출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하이얼 그룹은 소형 냉장고를 만드는 공장에서 출발했다. 그 후 침체되었던 공장을 1984년 장리민이 인수해 강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리고 10년 후 하이얼 그룹은 선구적인 제조기업이 됐다. 해외 기업들과 경쟁하려면 값싼 인건비, 그 이상이 필요하다. 이 점을 명심하면서 장리민 회장은 회사의 생존을 위해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도 전의 일이었다. 자, 내가 항상 가는 방에 가봅시다. 거기 가면 우리가 필요한 시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장리민 회장은 엄격한 품질 관리를 중요시한다. 그래서 직원들의 실적주의를 도입했다. 이곳은 품질 개선실. 이 방에는 결함이 발견돼 반품된 TV 부품들이 모여 있다. 한쪽 벽에 있는 파일에는 이러한 불량품에 책임이 있는 직원들의 사진과 서류가 들어있다. 이 기술자의 책임은 2812달러 20센트입니다. 이 금액은 반환된 제품들의 총액이죠. 만일 486달러 26센트짜리 텔레비전이 반환되면 그 금액이 집계됩니다. 우리는 이 액수를 책임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물론 직원이 전체 금액을 물어내는 건 아닙니다만 반품은 이익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술자의 연봉을 삭감합니다. 그것이 바로 책임이죠.
장리민 회장은 또한 완벽한 고객 서비스에 중점을 둔다. 이 회사는 중국 전역에 34개의 콜센터를 가지고 있다. 콜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몇 시가 됐든 상관없이 기술자를 보낸다. 중국 전역에 있는 수리센터는 5,000군데에 이른다. 한쪽 코너에서 한 직원이 통화 내용을 열심히 듣고 있다. 이 여직원은 상담원의 태도를 평가하고 있는 중이다. 컨트롤 패널을 이용해서 대화 내용을 간추린 후 평가한다. 그리고 이 평가 내용은 상담원들의 급여에 반영된다. 근무가 끝나고 상담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 그날 상담원들은 녹음된 대화 내용을 듣고 해당 상담원의 태도에 대해 논의한다. 이 모임은 품질 분석 회의라고 불린다. 상담 태도가 불성실합니다. 대화에 앞서 우선 모델명이 무엇인지부터 물어봤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먼저 정중히 사과 인사부터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제품이 문제를 일으켰으니까요. 다른 상담원의 대화를 듣고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우도록 하세요. 만일 우리가 동료 상담원의 단점을 지적해낼 수 있다면 우리 스스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는 않을 겁니다. 모든 상담원의 업무 기록 카드가 사무실 벽에 붙어 있다. 그리고 매달 상담원 60명의 업무 순위가 매겨지게 된다. 그래프는 순위 변화를 나타낸다. 최하 10%는 추가 교육장으로 보내진다.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다른 부서로 보내지거나 해고되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장래민 회장의 경영기술에 주목했다. 그리고 하이얼 그룹을 세계적인 중국 기업으로 양성하기로 하고 매년 28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하이얼 그룹은 중국에서 가장 세계화된 기업 중 하나로 국가의 기대라는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하이얼 그룹은 중국 최고의 제조회사지만 미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번 상품 기획회의는 뉴욕시에서 열렸다. This particular unit, we've added some nice touches here to 장리민 회장은 하이얼 그룹 이름의 브랜드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널리 인식되길 바라고 있다. 하이얼 그룹의 직원들은 미국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미국인들이다. 풍부한 관련 지식과 화려한 경력을 갖춘 인재들이 모여든 것이다. 하이얼 그룹은 현재 아동용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테이블 위에는 개구리 모양의 텔레비전이 놓여 있다. 이 제품은 1980년대 소니사의 아동용 가전제품 히트작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다. 아동용 상품을 만드는 목적은 어릴 때부터 사람들에게 하이얼 제품을 쓰게 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여기에선 브랜드가 좀 더 두드러지는 게 나을 겁니다. 그럼 좀 더 뚜렷이 보이겠죠? 사람들이 침실에 5년에서 10년 동안 놓여있을 물건인 만큼 사람들은 매일 브랜드를 보게 되겠죠. 브랜드와 함께 잠들고 브랜드와 함께 일어날 겁니다. 이런 브랜딩 효과는 우리 사업에 도움이 되죠. 와인 냉장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지가 중요한 제품으로 가격은 $1,000에서 $2,000 정도죠. 브랜드가 뚜렷이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최고의 광고가 되죠. 하지만 미국에서 브랜드를 성공시키려는 노력은 많은 장애물에 부딪힌다.
미국의 가전제품 제조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한 영업 베테랑들조차 종종 어려움에 직면한다. 하이얼의 영업 담당자가 한 가전제품 상점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시작부터 좋지가 않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군요. 일은 잘 돼가시고요. 네, 그럭저럭요. 물건을 실은 트럭이 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다들 어디 간 거죠? 어디에 있습니까? 예? 약속대로라면 트럭이 이미 왔어야 했는데 한 대가 지금 오고 있답니다. 그렇게 되면 곤란해요. 당신네 회사는 우리가 물건을 제때 확보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냉장고는 1층에 진열되어 있는데 그게 떨어지면 안 돼요. 냉장고는 손님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니까요. 그러니까 매장 책임자에게 꼭 전하십시오. 제때 물건을 배송받는 것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요. 그래야만 당신 회사 물건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상품 배송이 지연되는 것은 공장 생산이 속도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배송 시스템도 아직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다. 고객 서비스 부문 또한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태다. 고장수리센터 개설 목표도 절반만 달성됐다. 하이얼그룹은 전국에 있는 고장수리센터에 연락해보았다. 그러나 브랜드 인지도 문제 때문에 아무도 대리점 계약을 하려 하지 않는다. 저희는 고장수리 전문점이 아니에요. 냉장고, 세탁기, TV, 전자레인지 같은 걸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브랜드는 하이얼, HAIER이에요. 하이얼 그룹이 중국을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척자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일 하이얼 그룹이 성공하면 다른 중국 기업들이 뒤따를 겁니다. 모두들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실패하면 모두 중국에 남아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해외 시장을 포기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하이얼 그룹의 체육대회.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성공해서 세계 넘버원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3만 명 직원 모두 회사가 해외에서 성공하길 바라고 있다. 이 회사의 성공 또는 실패가 중국 기업의 운명을 결정할지도 모른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 중국은 이 나라와 경제적인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과 이란과의 관계에는 단지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전략이 잠재되어 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 전역을 달리고 있는 지하철은 2000년에 개통됐다. 이것은 페르시아만 지역 최초의 지하철이다. 심한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도시에서 지하철은 매우 유용하다. 하루에 64만 명의 승객이 지하철을 탄다. 이 지하철은 중국 기업에 의해 건설됐다. 중국이 일본과 여러 나라를 제치고 성공적으로 입찰을 따낸 것이다. 모하메드 카타미 이란 대통령이 개통식에 참석했다. 이란에게는 지하철 공사가 국가적인 프로젝트였다. 지하철의 완공은 이란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이 건설 공사는 다른 구간에 대한 작업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중국과 이란은 다시 함께 일하게 될 것이다. 이란 회사는 기술적인 작업을 담당하고 중국 회사들은 차량과 전기 시스템을 다루고 있다. 또한 중국은 공사비의 절반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결정적인 노력을 한 것은
중국 국제투자신탁공사, 즉 CITIC이었다. CITIC은 해외 자본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창구로 1979년에 중국 정부가 설립했다. 테헤란 지하철 프로젝트에 대한 안내서다. 이 페이지에 적힌 구호가 눈에 들어온다. 나가서 싸우자.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는 중국 정부가 장려하는 세계 진출 전략의 중요한 요소다. The world needs us. 세계는 우리를 필요로 한다. 바로 CITIC의 구호다. CITIC의 샤오시컨이 건설 공사를 지휘 감독한다. 샤오시컨은 이 프로젝트를 초기부터 진행해왔다. 개혁과 개방 정책이 처음으로 제기된 이래 우리는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즈니스 노하우를 배웠습니다. 그 결과 첨단 기술과 노하우가 많이 축적됐고 우리나라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해외 자본을 유치하면서 이와 동시에 우리의 자본과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시대에 접어든 거죠. 석유 탱크가 중국 저장성의 닝보항에 들어오고 있다.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의 에너지 소비 대국이다. 탱크에는 이란의 석유가 담겨 있다. 2001년 이란은 중국 최대의 원유 공급자가 됐다. 중국은 1993년 처음으로 석유 순수입국이 됐다. 경제 성장은 꾸준한 에너지 공급에 달려있기 때문에 중국은 산유국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우호적인 관계는 경제 협력을 통해서 가능하다. 중국이 지닌 미국과의 경쟁의식 또한 중국과 이란의 관계를 더욱 부추겼다. Iran aggressively pursues these weapons and exports terror, while an unelected few repress the Iranian people's hope for freedom. 2002년 1월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이라크, 북한을 한데 묶어 테러리즘을 지지하는 국가로 분류하고 악의 축이라고 명명했다. 그 직후 이슬람 혁명을 기념하는 집회에서 카타미 이란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부시 대통령의 발언을 이란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며 비난했다. 1980년 미국이 이란과 외교를 단절한 이래 이란에서는 미국에 대한 적대감이 치솟았다. 부시 미국 대통령의 연설이 있은 지 3개월 후 장점인 당시 국가주석이 이란을 방문했다. 카타미 이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것이다. 두 정상은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을 비난하면서 미국의 일방주의는 테러 발발의 위험을 증가시킬 뿐이라고 반박했다. 중국은 이란과의 협력 관계를 분명히 나타냄으로써 미국의 일방 독주에 일침을 놓은 것이다. 모든 관계의 토대에는 경제가 밑받침을 이루고 있다. 경제 협력에 대한 6개의 협정이 체결됐다. 장점인 당시 중국 국가주석은 가까운 기업가 200명을 데려와서 이란과 활발한 경제 협상을 벌였다. 중국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막강한 힘을 지닌 나라와는 우호적으로 지내야 하죠. 중국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호적인 관계를 쌓는 것과 더불어
경제 협력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사고 파는 관계 없이는 정치적인 관계가 강화될 수 없고 정치 없이는 경제도 안 됩니다. 그것이 중국과 우리가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하나씩 쌓아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중국은 이제 자체 기술과 자본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이란과의 대규모 프로젝트인 새로운 지하철구역 공사가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다. 속도를 시속 10km 이하로 해. 시험운행이니까 속도를 시속 10km 이하로 내려야 합니다. 네? 시속 10km 이하로 운행하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첫째 칸에 무전기를 가져가서 잘 주시해야 합니다. 이 노선은 일주일 후에 개통될 예정이다. 이 시점에서 시험운행이 실패하면 큰 낭패다. 중국 국제투자신탁공사의 감독이 엄격한 지시사항을 전달한다. 이 구간 공사를 완공하고 나면 다음 구간 공사가 예정돼 있다. 유럽의 회사들은 중국과 경쟁하며 입찰에 응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공사의 업체 선정은 이번 공사 결과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중국 엔지니어들은 완벽한 결과를 바라고 있다. 기차는 세 구간에서 3번의 왕복 운행을 무사히 끝냈다. 시스템의 안정성이 확인된 것이다. 중국의 자금력과 기술력이 국제적으로 점점 인정받게 되는 순간이다. 특별한 문제가 발생을 할 때마다 문제를 그쪽 기술자분들이 해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문제가 항상 생기면 안 되죠. 하루에 한 건이면 몰라도 매번 문제가 생기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빨리 배워야겠군요. 일주일 후 그 구간은 사고 없이 개통됐다. 그리고 다시 그로부터 한 달 후 이란은 최신 구간의 지하철 공사를 위해 중국과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 장기간의 무역 제재 조치를 취해왔었습니다. 그리고 9.11 테러 공격이 있은 후 미국은 이라크와 이란, 북한 등을 적으로 취급했지요. 우리는 이러한 행동 방식에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강대국 하나가 이렇게 해 하고 명령을 했으니 모두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건 잘못된 거죠. 이러한 접근 방식에는 어떤 나라도 동조하지 않을 겁니다. 중국과 이란은 모두 개발도상국이죠. 난 우리 중국과 이란이 힘을 합해서 자국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 대한 우리 중국의 투자, 즉 지하철 공사나 각종 대규모 건설 사업에 정말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점인 당시 중국 국가 주석이 이란을 방문하는 동안 또 하나의 프로젝트가 수립됐다. 중국과 이란의 기술자들이 테헤란과 카스피아해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공사장을 방문했다. 여기에는 16개의 터널 공사도 포함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의 85%는 중국 재정에서 지원된다. 우리가 이곳에 아주 튼튼하고 안전한 첨단 터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카스피아해. 이곳은 석유와 천연가스의 보물 창고다. 중국은 이미 이란으로부터 원유 터미널 공사를 의뢰받은 상태다. 개발도상국들의 리더로서 중국은 기술과 자금의 해외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그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초강대국인 미국을 견제하면서
중국은 그 막강한 존재를 세계 시장에 알리고 있는 것이다. 이웃시의 도매 상점들은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을 매료시킨다. 새로운 소상품 시장이 이웃시에서 열렸다. 현대적인 건물의 이 시장은 그 규모가 이전 시장보다 2배나 더 크다. 우리는 세계화라는 시대의 거대한 물결을 그냥 빌려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계화의 물결에 당당히 뛰어들어 세계 최대 유통체인이 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중국의 총 수출은 지난 10년 사이에 무려 3.8배나 증가했다. 새로운 체제 하에서 중국의 지도부는 해외 시장으로의 움직임을 서두르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메이드 인 차이나 브랜드를 만들려는 노력이 한창이다. 이러한 정치 전략의 과제를 공장들이 수행하고 있다. 나가서 싸우자. 나가서 싸우자. 이 9월에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은 미국 중심의 세계 시장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